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권영순입니다. 저는 문경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로는 연구 문제, 그 다음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첫 번째 연구 설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에 대한 결과인데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기술해서 그 간호사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의 및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3만 105건, 인구 10만 명당 5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에는 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져 왔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대적 공감 요구에 따라 2012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배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는 정책 지원의 확대로 이어져 왔으며 주관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설립되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사회복지,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의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휴식 시간이 없고 긴 시간 동안 연속적인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직군은 성폭력 범죄 기소에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처치 및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성병의 관리,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및 의료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인체 분비물 혹은 세포를 채취하여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적 증거 수집과 보존,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호직군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피해자의 생명 보존과 인권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 직군에 비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 채취를 위해서 면담을 통해서 피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이 되고 특히 아동 피해자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비인륜적인 사건 내용이나 납치, 감금 또는 심한 외상을 동반한 피해자도 접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소진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은 간호사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다한 직무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인한 피로는 간호 직군의 개인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되고 있었으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면서 더욱이 간호직군에 대한 연구는 법의 간호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있을 뿐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본질적인 경험이 무엇인지에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직후에 위기 상태에 개입하여 초기 면접과 또 증거 채집, 사후 진료 지원에 걸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경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이야기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감정 소진을 관리하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어떤 경험을 하며 이들이 경험한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피해자 지원 업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코넬리와 그다음에 클랜디닌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고 심도 있게 있는 그대로의 내러티브로 전해줄 수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의무표출,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고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하고 표현하는 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참여자 3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중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연령이나 근무 기간에 양적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개별적인 면담 횟수와 면담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에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자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입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면서 자료 수집은 비형식적인 심층 면담과 전화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진행 방식, 즉 온고잉을 통해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포화 상태에 이르는 수준에서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코넬리와 클라디닌의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전 과정에 따라서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테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염지숙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면서 단계와 단계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장과 연구 텍스트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순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총 연구 참여자는 3명인데요. 먼저 간호사 1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1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음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센터에 내방하는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피해 진술과 증거 채취 과정의 경험은 또한 앞으로의 일상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긴장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됩니다. 전문적 간호사로서 그들의 힘든 과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이를테면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오면 어머니들도 화들짝 놀라 거의 멘붕 상태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고양되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증거 채취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서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많이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지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지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성인 여성들도 심리 지원을 받아보겠다, 정신과 진료 받겠다 등 어렵고 힘든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 채취를 하는 전후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고 눈맞춤 해드리면 그분들이 훨씬 더 불안이나 긴장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간호사 2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 1은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그들이 2차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적 오명과 또한 편견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더욱이 실제 현장에서 친족 성폭력에 노출된 어린 미성년자들과 장애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성폭력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은 당시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생에 걸쳐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참여자는 고통에 처해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문을 보시면 몇 년 전에 센터에 방문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말에 가끔씩 전화를 해서 횡설수설 자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횡설수설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처음 시작은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에 노출된 것서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분도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년의 나이인데 처음 그 성폭력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여자의 일생을 망쳐버린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아니면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망치면서 울면서 센터에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피해자들은 이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 참여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느낌인데요. 해바라기 센터는 공공이익에 대한 조직 성원으로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심리 지원의 전문가 기반의 통합 지원으로 활동이 됩니다.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적 팀 협력 체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이고 또 통합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참여자는 이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간호직군으로서 몇 가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 채취는 병원 기반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 사례 관리자는 상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자는 간호사가 단순히 응급키트만 시행하면 되는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참여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호 전문화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리더 역할의 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술문을 보시면 간호사는 그래도 면허를 가지고 합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가인데 상담팀은 사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센터에서 주 사례 관리자가 상담사니까 뭐라고 할까? 메인이라고 할까? 우리는 임상 경력 가지고 면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키트만 하는 사람이랄까? 우리도 지속적 사례 관리가 되잖아. 근데 메인이 상담사니까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걸 표출하기가 어렵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다들 나가버린단 말이지. 논의 및 결론입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 3명에 대해서 각각의 진술문을 가지고 도출을 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으로 도출된 의미는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일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입니다. 돌봄은 간호 실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이고도 통합적인 개념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행위이고 관심과 정성, 대인관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인데요. 이러한 돌봄의 결과는 치유와 만족,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견해에 비춰본다면 진정한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한 행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돌봄 행위는 단순히 법적 증거 채취를 수집하는 역할을 넘어서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지속적인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듯 객관적인 행위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 갈등,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하고 함께 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해바라기 센터라는 업무 환경에서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인 돌봄 통합의 개념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간호 중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인데요. 해바라기 센터는 지역의 위탁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간호를 시행하는 것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개인과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모든 수준을 위해서 질환 관리 및 간호, 질병, 질환, 상해 예방과 건강 증진의 강범위한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학교, 사교 모임,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간호 대상을 발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건강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료 협력 사업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간호에 있어서의 역할 갈등과 역할 축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간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정 대상자의 의료 서비스에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및 전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면서 성공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간호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돌봄 제공자로서 간호와 또 사회적 지지체계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면서 이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 문헌입니다. 네, 제 연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